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예입니다. 앞서서 이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농지와 산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고자 할 때에 농지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은 산지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한 번쯤 망설여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토지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또는 귀농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간혹 농지가 좋은지 임야가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땅이라는 것은 투자라든가 또는 보유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나아가서 실제 활용하는 측면에서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라고 단언적으로는 말하기가 어렵겠죠. 잘 아시겠지만 현행법상 28개의 지목 중에서 전답 과수원의 지목을 가진 땅을 우리가 묶어서 농지라고 합니다. 농지는 농지법을 적용을 받죠. 우리나라 국토에서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한 65%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전국토의 85%가 농지라 아니면은 임야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28개의 지목 중에서 농지와 임야를 제외한 24개의 지목을 합한 것이 전국토의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15% 중에서도 활용이 곤란한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국어라든가 제방이라든가 또는 사적지 등을 제하고 나면은 한마디로 땅을 사서 개발하려고 할 때 찾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지 아니면은 임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이 기본법이죠. 나아가서 농업 기반 시설이라든가 농촌, 관광 등을 지원하는 농어촌 정비법이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 농어촌 정비법 한 번쯤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임야에 관하여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경영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이 있죠. 물론 이 외에도 국유림이라든가 휴양림이라든가 식물원이라든가 산촌진흥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단행법에서 세분화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농지와 산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비교를 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우리가 공법상의 이용 규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기본 제한 지역이 되는데 이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 농업진흥보호구역이 되겠죠. 그에 비해서 농지에서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되겠고요. 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는 한마디로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임야의 경우에도 역시 똑같이 개발 제한이 엄격한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으로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산지 전용 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 제한되겠죠. 나아가서 공익용 보전 산지는 일반인의 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앞의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임야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쉽게 개발이 가능한 것이 바로 준보전 산지가 되겠죠. 자, 나아가서 이처럼 농지와 산지의 기본적인 용도 지역의 분포도를 보면은 농지의 경우에는 농림지역이나 또는 관리지역의 대다수의 용도 지역이 차지하고 있고 임야의 경우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농림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아가서 소유 상한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소유 상한에 대해서 농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유 상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속의 경우에는 10,000제곱미터 미만으로만 소유할 수 있고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까지만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임야의 경우에는 소유 상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최소 분할 면적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 최소 분할 면적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분할 면적 미만으로는 분할 자체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농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농지, 경지 정리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는 제한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임야의 경우에는 최소 분할 면적 제한 규정 자체가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산지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흔히들 말하는 농업인이라는 말 있죠. 좀 좋은 이야기로 표현하면은 전문 경영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농업인은 뭐냐? 법규상으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사를 짓거나 또는 연간 90일 이상 경작을 해야 됩니다. 또한 연 매출 1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전문 경영인으로서 농업인이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임업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업인은 3만 제곱미터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서 연 90일 이상 영림을 하거나 연 매출 100만 원 이상이면은 임업인으로서 전문 경영인으로 본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농지와 임야는 활용도와 개발 대상 측면에서 사실상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잘 아실 겁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목적 이외에도 전원주택이나 관광농원이나 주말 농장이라든가 유실수 재배 등에 적합하죠. 이에 비해서 임야는 수목이 울창한 산지로 형성되기 때문에 버섯 재배라든가 약초 재배, 관상수 식재라든가 조림 사업 등 임업 생산은 물론이고 수목원과 자연 휴양림 등 휴양시설로도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공장이나 창고 또는 박물관이나 연수원 등을 건립하기에도 좋은 것이죠. 자, 이처럼 일반인의 투자자로서 농지와 임야는 일장일단이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하기 힘들죠. 개인 투자자가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농지는 규모가 작고 개발이 용이하죠. 소액 투자도 역시 가능한 것이 바로 농지입니다. 농지는 말 그대로 주말 농장으로 쓰거나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을 짓기도 편리하고 귀농자에게 일단 손쉽고 친숙하게 정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임야의 경우에는 대체로 농지에 비해서 평당 단가는 사지만은 면적과 규모가 크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사실상 작지만은 않죠. 아울러서 이 임야는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발에 관련된 규제가 많기 때문에 개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점이 어찌 보면은 산지의 투자에 가장 망설이게 되는 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지와 임야를 개발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외에도 농지 전용과 산지 전용이라는 지목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농지 전용과 산지 전용은 모두 심사를 할 때에
국토계획법과 농지법, 산지관리법, 기타 개별법상 용도지역에서의 개발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농지와 임야는 심사 기준과 전용 비용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농지 전용에서의 심사 기준으로는 무엇보다 해당 농지를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주변 농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우선적으로 심사로 대상을 합니다. 전용 신청을 하면은 사전에 그 지역 농지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전 심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전용 신청서가 접수가 되는 것이죠. 임야 개발에 있어서는 산지 전용에 있어서 특히 개발 대상 임야의 경사도라든가 고도 제한, 임목 본수도 등 산지 전용 심사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임야의 독특한 산지관리법상의 연접 개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인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66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을 임야에 지으려면 자기 소유의 임야에 한해서 제한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농지의 경우에는 타인의 농지에도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농지 전용과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개발에 따르는 비용 측면에서 양자를 비교해 보면은 농지의 경우에 농지를 전용할 때에 부과하는 농지 보존 부담금이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30%로서 제곱미터당으로 보면은 산지 전용을 할 때 부과되는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한마디로 한 6분의 1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산지입니다. 그러나 임야의 대규모 산지 전용에는 그 외에도 산지 복구비 애치라든가 개발 부담금 부과와 환경영향평가 시행 등의 부담이 뒤따라가기 때문에 단순히 임야의 경우가 더 사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임야의 경우에는 부지를 조성하는 토목공사비나 기반시설 설치 비용도 농지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점을 전체적으로 잘 고려를 해서 농지를 투자할 것인지 산지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농지와 임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강의에서도 이미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좀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구정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식사 중에서 한 번쯤 투자에 대한 생각을 고려하실 때에 농지가 좋으냐 아니면 임야가 좋으냐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투자를 해야만이 성공된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